벨라루스에서는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기만 해도 2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요, 서류도 이유도 누구의 제지도 없습니다. 이 나라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죄수를 머리에 총알 한 발로 처형하는 곳입니다. 예술가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벨라루스, 세상조차도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을 충격과 매혹에 빠뜨릴 10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벨라루스, 외국 남성들이 여행이 아니라 아내를 찾으러 오는 나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동유럽의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이 너무 흔해서 남성들이 아내를 찾기 위해 몰려듭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입니다. 발리도 파리도 아닌 이곳, 벨라루스는 관광지도에서 잊혀졌지만 외국 남성들에게는 데이트 천국으로 불립니다. 이곳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거의 100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여성이 아닙니다. 마치 패션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모, 금발머리, 하얀 피부, 짙푸른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온화하며 절제된 성격은 그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예전엔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스크에 발을 디딘 순간 알게 됐죠. 스페인 사진작가 카를로스 고메스는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게 영화 같아요. 여성들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 없었고 차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따뜻했어요. 카를로스의 이야기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터키, 한국, 미국, 프랑스, 전 세계 남성들이 벨라루스를 찾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를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지 여성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벨라루스는 음악, 영화, 심지어 온라인 글까지 검열하지만 사랑만은 자유롭고 국경도 없으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나요?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침에 외롭지 않도록요. 작은 행동이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영상을 만들 동기를 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께 많은 사랑을 보냅니다. 벨라루스 음악과 영화가 존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 록 음악을 좋아하나요? 자신만의 곡을 공연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사회를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싶은가요? 벨라루스에서는 창의적인 영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음악, 영화, 연극, 심지어 그림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가 검열을 거쳐야 합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심지어 중국의 예술가들조차도 예술을 통해 사회를 비판할 여지가 있지만 벨라루스에서는 슬픈 노래 하나만 써도 사회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슬퍼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무대 위에서는요. 금지된 작품 목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예술가들이 대중 앞에서 공연하고자 한다면 작은 배서조차도 문화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노래는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요. 도시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슬픔에 대한 내용이었죠. 민스크의 인디 뮤지션 안드레이는 회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멜로디가 너무 우울하다고요. 사회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에 있어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도덕적 지침의 도구입니다. 전통적이고 건전하며 충격적이지 않은 콘텐츠만이 TV나 공식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예술가들을 지하 문화로 밀어넣습니다. 가정에서 공연하거나 익명으로 온라인에 작품을 올리는 식으로요. 침묵이 개성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이 나라에서는 당신이 듣고 있는 음악, 보고 있는 영화, 심지어 결혼식에서 부르는 노래조차도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열의 그림자 속에서도
조용한 저항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금지된 노래들과 거부된 영화들은 USB, 비밀 상영회 혹은 수능을 거부한 이들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이 시간 밖에서 살아가는 곳. 유럽 대부분이 여름엔 시계를 앞당기고 겨울엔 다시 돌리는 동안 벨라루스에서는 시계가 그대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바꾸지 않으며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벨라루스 정부는 일광절약 시간제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이는 지역적 추세에 반하는 결정이지만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편애 때문만은 아닙니다. 벨라루스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시간은 삶을 위해 존재해야지 삶이 시간을 쫓아서는 안 된다고요. 브레스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리나는 시계 바꾸기에 대해 묻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킬로와트의 전기를 아끼려고 아이들의 수면 시간이나 노인들의 평온한 아침 식사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빛은 올 때 오고 해는 원하는 시간에 뜨죠. 그걸 왜 우리가 쫓아야 하죠? 이런 삶의 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슬라브 정신이 스며든 철학입니다. 느리고 사려 깊으며 자연의 리듬에 조화를 이루는 삶. 벨라루스에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아침 산책을 즐기고 현관에서 허브차를 마시며 날씨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나누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속도와 생산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벨라루스는 마치 시간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느리게, 충만하게, 그리고 디지털 시계가 아닌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곳이죠. 금지된 숲, 마지막 야생 영혼들의 성지.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국경 사이에는 인간이 마음대로 걸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고대의, 야생의 신비한 숲, 자연이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고 그곳에 발을 들이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곳이 바로 벨로베즈스카야 푸샤,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원시림 중 하나입니다. 이 숲은 유럽 들소의 고향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로 20세기 초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던 동물입니다. 현재 세계에 남은 개체수의 90% 이상이 이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들소들은 동물원이나 울타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 년 된 참나무 아래 안개 낀 공기와 마른 낙엽 카펫 사이를 자유롭게 누빕니다. 벨로베즈스카야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생물학자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길 직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들소를 멀리서라도 볼 때마다 아직 살아있는 유럽의 과거를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숲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방문객은 자유롭게 입장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등록하고 허가받은 가이드와 함께 동행해야 하며 탐방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큰 소리는 완전히 금지됩니다. 오직 당신과 숲, 그리고 손대지 않은 침묵만이 존재합니다. 벨로베즈스카야 푸샤는 단순히 관광하는 곳이 아니라 조용히 관찰하고 존중하며 성찰하는 곳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단지 겸손한 방문자로 존재하는 곳이죠. 벨라루스, 역사라는 상처, 그리고 지속되는 슬라브의 아름다움. 오늘날 유럽 지도를 보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폴란드 사이의 작은 땅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한때 단순한 전쟁터가 아니라 정체성과 민족의 영혼을 두고 싸운 전장 그 자체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벨라루스는 러시아 차르, 폴란드, 나치 독일, 그리고 다시 소련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열되고 지배당했습니다. 국경은 바뀌고 체제는 변했지만 단 한 가지는 남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며 섞이지 않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슬라브 정신. 오늘날 벨라루스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습니다. 인구의 80%가 동방 정교를 믿고 대부분이 일상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거의 모든 마을에 금빛 도매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벨라루스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멜의 한 18세기 교회 앞에 선 미하일 신부는 말했습니다. 전쟁과 정치가 모든 것을 갈라놓을 때에도 신앙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벨라루스인들은 매우 슬라브적인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하얀 피부에 파란색이나 회색 눈동자, 그리고 신뢰를 얻어야만 드러나는 부드러운 미소. 이곳 여성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조용한 기품, 차분한 태도, 그리고 눈빛에 숨겨진 감정으로도 존경받습니다. 전형적인 동유럽의 이상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깊은 영적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래된 마을이나 이끼 낀 교회뿐 아니라 주유소 계산원의 눈빛이나 이른 겨울 아침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잊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벨라루스, 여성이 경제를 이끌고 농업이 위기의 방패가 되는 나라. 벨라루스를 탐험해 보세요. 세계조차 흉내 내지 못하는 10가지 기이한 현실. 그중 6번째는 이것입니다. 여성이 단지 지원 역할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선봉이라는 점입니다.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성을 약한 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는 여성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남성들이 건설, 물류, 운전 등의 일을 위해 러시아, 폴란드, 발트의 국가들로 일하러 떠나는 동안 여성들은 남아서 국가 전체를 굴리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회계도 하고, 버스를 몰고, 가게를 운영하며 교사, 간호사, 심지어 농부로 일합니다. 모길료프 지역에서 가족 낙농장을 운영하는 42세의 나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계절마다 폴란드에 일하러 가지만 저는 여기서 소 60마리와 직원 3명을 관리하면서도 매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요. 벨라루스 여성은 누군가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벨라루스는 유럽의 유제품 강국 중 하나로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에 수출합니다. 그리고 감자를 단순한 반찬으로 여긴다면 벨라루스가 세계 감자 생산 상위 7개국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소박하면서도 자랑스러운 상징이죠. 이 튼튼한 농업 기반은 벨라루스가 제재와 세계 식량 위기를 견디는 부드러운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곡물, 식용유, 필수품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벨라루스는 국내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여성들의 성실한 손길 덕분입니다. 거창한 꿈보다는 놀라운 끈기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벨라루스는 증명합니다. 넓은 들판과 지치지 않는 여성을 가진 작은 나라도 세상의 거센 폭풍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요. 벨라루스 장벽 없는 사회의 아름다움. 관광객이 거의 없는 나라라면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벨라루스는 당신을 아주 긍정적으로 놀라게 할 것입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은 시끄럽게 웃거나 라틴 문화처럼 열정적으로 인사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따뜻함은 매우 슬라브적입니다. 느리고 진지하며 깊습니다. 일단 마음을 열면 당신이 어디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종교가 무엇이든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민스크에 10년째 살고 있는 이집트 출신 사업가 자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대학 때문에 왔고 나중에는 가족을 꾸리게 됐어요. 아내는 벨라루스인이에요. 그녀의 가족은 아무 망설임 없이 저를 받아들였어요. 이곳에서는 당신이 예의 바르게 살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벨라루스 사람들은 다문화적 관계에 열려 있습니다. 터키, 인도,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나라의 외국인과의 결혼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벨라루스인들은 여권이 아니라 감정으로 사람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균 소득은 높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노숙자나 아이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인 복지 체계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가 누구도 정말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어나 벨라루스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인사 정도만 알아도 더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미소, 악수, 프리베트, 안녕 라는 한마디가 뜨거운 차 한 잔과 호밀빵 한 조각을 나누는 긴 대화로 이어질 수 있죠. 벨라루스에서는 억지로 어울리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답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벨라루스에서의 삶, 평화롭고 저렴하지만 겨울은 장난이 아니다. 미디어나 SNS에서 벨라루스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 살아본 외국인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벨라루스의 삶은 마치 일정한 심장박동처럼 느껴진다고요. 혼란스럽지도 분주하지도 않지만 결코 쉬운 삶도 아닙니다. 민스크, 브레스트, 그로드노 같은 도시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유지합니다. 시끄러운 경적도 없고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도 드물며 거리 범죄도 거의 없습니다. 질서는 문화적 규범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길이 비어 있어도 빨간불을 잘 지키죠. 벨라루스 국립대에 재학 중인 브라질 출신 학생 안나는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처음엔 벨라루스 사람들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조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면 세 블록이나 같이 걸어가면서 목적지를 알려줄 정도예요. 생활비 측면에서 보면 벨라루스는 여전히 예산이 빠듯한 사람들에게는 유럽에서 가장 숨쉬기 쉬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수도 민스크에서는 원룸 아파트 월세가 약 400달러 정도이고 음식, 교통, 공공요금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이주 물결 이후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월 평균 급여는 4박 6점제 700달러 정도로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국가보다는 훨씬 높지만 서유럽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인들은 절약하는 습관이 있고 외식은 적게 하며 국내산 제품, 특히 유제품, 감자, 냉육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건 물가가 아니라 겨울입니다.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눈은 몇 달 동안 쌓인 채로 있으며 낮 시간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건조한 추위는 피부를 찌르듯 아프게 만들고 그 덕분에 사람들은 뜨거운 차 한 잔, 오래된 털코트, 난로가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벨라루스는 햇살이 내리쬐는 천국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전함, 저렴한 생활비 덕분에 많은 이들에게 잠시 머무는 곳이 결국 집이 되어갑니다. 벨라루스, 들어가긴 쉬워도 오래 머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나라들이 요새처럼 비자 정책을 강화하는 세상에서 벨라루스는 조용히 문을 엽니다. 특히 특별한 것을 갈망하는 여행자들에게요. 현재 벨라루스는 미국, EU, 일본, 한국, 브라질 등 70개국 이상의 시민들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스크 국제공항에 도착해 유효한 여권과 설레는 미소만 준비하면 이 독특한 나라에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몇 가지 암묵적인 규칙이 따릅니다. 5일 이상 체류할 경우 호텔이든 렌트 숙소든 친구 집이든 현지 당국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생략할 경우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 건강보험이 필요합니다. 민스크 공항이나 지정보험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저렴하지만 필수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혹독한 겨울 날씨엔 더욱 중요합니다. 벨라루스에 2달 넘게 머문 독일 출신 블로거 토마스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여자 때문에 머물렀죠. 결혼을 통해 거주 허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지만 진지하다면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곳 당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지 않아요. 정직함과 제대로 된 서류를 원할 뿐이죠.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방법은 벨라루스 시민과의 결혼이거나 현지 기업으로부터의 취업 제안입니다. 둘 다 가능성은 있지만 벨라루스는 서유럽처럼 이민자를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보여주고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면 거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벨라루스에서 비자는 벽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혹시 별로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쁨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벨라루스 아름답지만 법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기만 해도 $200 벌금에 추방될 수 있습니다. 눈 덮인 공원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딴 순간 벨라루스에서는 이 작은 행동이 외국인이라면 최대 $200의 벌금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평화롭고 친절한 사람들과 동화 속 같은 숲으로 당신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치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법 체계를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사형제를 폐지한 가운데 벨라루스는 총사령을 여전히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비밀방도 아니고 주사도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머리에 총알 한 발. 문명 세계가 외면한 방법을 벨라루스는 여전히 엄중한 경고로 사용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유럽 국가로서 벨라루스는 법을 넘지 말아야 할 선으로 간주합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흡연 또는 음주, 개를 목줄 없이 산책시키기, 제한구역에서 자전거 타기, 쓰레기를 잘못된 장소에 버리기 등. 민스크의 승리공원에서 맥주를 마시다 $100 벌금을 받은 네덜란드 관광객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금방 도착했고 협상은 없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현지인처럼 행동해야 해요. 아니면 곤란해질 겁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본국에서는 사소한 일로 여길 행동으로 경고를 받거나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처럼 공공질서와 도시규범에 엄격하기 때문에 벨라루스는 더 발전한 나라들도 이루기 힘든 청결하고 안전하며 정돈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벨라루스에서 자유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곳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규율과 신뢰로 유지되는 사회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를 발견하세요. 세계조차 흉내내지 못하는 10가지 기이한 현실. 이 나라는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세계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진실들을 품고 있습니다. 여성의 조용한 아름다움에서 출입 금지된 숲, 엄격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독특한 퍼즐 조각입니다. 유럽의 아주 다른 면이 궁금하다면 벨라루스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정입니다. 벨라루스에 대한 사실 중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이 감히 말하지 않는 장소들을 함께 탐험하기 위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잊지 마세요. 세상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은 꼭 알아야 할 곳들을 계속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요.